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굶주림, 갈증, 그리고 시민 저항이 혁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1세기 중반에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나라의 수도 테헤란입니다. 이제 이 고대 도시는 역사상 가장 큰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쿰, 이스파한, 마슈하드에서 하마단, 심지어 테헤란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은 역사상 가장 큰 시민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권에 들렸습니다. 정권은 자신의 무능 여부로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갈증과 굶주림으로 미치게 했습니다. 21세기 중반에 테헤란은 핵 강국에서 물을 부걸하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 세계에 미사일로 위협을 가하는 이란 정권은 자국 수도에서 국민에게 물 한 방울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웃에게 물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료빵을 위해 줄을 서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손에 깡통을 들고 집으로 가져갈 플라스틱 물통을 얻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있습니다. 수도 꼭지에서는 물이 아닌 공기와 무력함의 소리만 흐릅니다. 이것이 문명이 붕괴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수드 페제쉬키안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최전선의 이란 군인들은 2명당 탄약 20발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장군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나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수도 꼭지에서 흐르는 단순한 액체, 즉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 군사 시스템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끔찍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20발 위기. 보급선이 심각하게 차단되어 일부 전선 부대는 2명의 병사당 탄약 20발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약 부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의 현장 부대는 신뢰할 수 있는 식수나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무기도 물도 음식도 없습니다. 전쟁 열이틀째 100만 대군의 병사들이 굶주림과 갈증, 탄약 부족으로 인해 괴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군대가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란과 그 군대는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대매 수위는 6%의 임계치를 밑돌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만 명의 정예혁명 수비대와 35만 명의 정규군을 포함해 총 5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선에 배치될 때 가지고 있는 탄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 군대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않아 큰 제로데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 부족 시나리오를 군사전쟁 시나리오에 적용해 봅시다.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실제 충돌이 시작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대 전장에서 30에서 40kg의 장비를 착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신체적 노력을 기울일 때 군인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기준과 중동 기후 데이터에 따르면 군인은 수분 보충, 위생,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요리 등을 위해 하루 평균 15에서 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의병뿐만 아니라 냉각 시스템, 차량 유지 보수, 의료 필요에도 필수적입니다. 이란의 19만 명 규모의 혁명 수비대와 35만 명 규모의 정규군 아르테시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50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전시에는 이 거대한 병력의 일일 물 필요량이 수백만 리터에 달합니다. 캉와시에는 이 물을 경정의 우물이나 도시 네트워크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발전소가 타격을 받고 펌프가 멈추고 댐이 이미 비어있을 때 이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란의 군사결의는 소모전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적을 소모시키고 그들의 어려운 지형에서 질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전력망이 사이버 공격이나 미사일에 의해 파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멈춥니다. 오물이 작동을 멈춥니다. 정수장이 멈춥니다. 즉, 이란의 현재 수자원은 장기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란 군대는 수천 대의 탱커를 사용하여 물이 없는 전선과 기지로 물을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없는 전선으로 물을 운반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운영 부담을 2배, 심지어 3배로 증가시킵니다. 탄약과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 대열에 수천 대의 물 탱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탱크는 드론과 공습에 가장 쉬운, 가장 전략적인, 가장 느리고 가장 취약한 목표입니다. 탱커가 파괴되면 병사 대대가 24시간 내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생물학적 한계는 절대적입니다. 그것들은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지 않습니다. 임체는 탈수를 며칠만 견딜 수 있지만 몇 시간 내에 전투 효율성을 잃습니다. 탈수된 조종사의 집중력, 레이더 조작원의 주의력, 보병의 체력이 무너집니다. 가장 광신적이고 훈련된 병사라도 72시간 이상 탈수를 견딜 수 없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신장이 고장나고 인지 능력이 무너져 그 군대는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이란 군대는 자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시나리오는 고갈된 댐과 수자원 인프라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댐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댐은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가득 차 있고 공격을 받으면 홍수 재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부분이 비어 있거나 침전물로 가득 차 있고 정전으로 인해 공격을 받거나 작동불능 상태가 되면 그 마지막 더러운 물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수력 발전은 이미 낮은 수위로 인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에너지 그리드의 붕괴로 인해 정수장도 가동을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군인들보다 먼저 갈증을 겪게 되고 전선디, 즉 도시에서 대규모 혼란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갈증에 시달리는 인구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군대는 전선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에너지 장관 아바스 알리아바디가 12월 3일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는 실제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권의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다. 장관은 우리는 이웃나라로부터 물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수년간 숨겨왔던 부끄러운 진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고백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지역 강대국에게 이 문장은 외교적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테헤란 행정부는 우라늄 농축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잔을 채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측면은 이란이 물을 구걸하는 문 앞의 주소였습니다. 현대 이란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계층에서 테헤란의 세태와 무력함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아마도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테헤란의 특정 지역을 뒤밀리에 대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갈되어 인구 1,500만 명의 대도시를 대피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현대 역사에서 전례 없는 물류 및 인도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입니까? 다른 도시들, 이스파한, 야지드, 케르만은 이미 가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정권이 나라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당신들의 무능함이다. 최근 몇 년간 후제스탄주에서 시작된 물폭동은 사실 미래의 전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부 건물을 습격하고 수도관을 부쉈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혁명 수비대 IRGC의 딜레마는 끔찍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경에서 적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갈증으로 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백만 명의 이란인을 통제해야 합니다. 보안부대의 분열은 어떤 군사 전략에서도 악몽입니다. 자원을 외부의 적에 쓸 것인가, 내부의 봉기에 쓸 것인가. 이란 정권이 물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은 사실상 내부 시한폭탄의 핀을 조금씩 더 뽑고 있는 것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경고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급진적인 개혁, 농업 정책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일부 대형댐의 철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로 돈을 버는 혁명 수비대와 지역 엘리트의 이익에 반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질서가 이제 자신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올바른 용어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자주 듣는 가뭄이라는 단어는 이란이 겪고 있는 재난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가뭄은 일시적인 기상현상입니다. 비가 오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란이 겪고 있는 것은 전문가와 전략가들이 물 파산이라고 정의하는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최근 타임 매거진과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매년 약 63억 8천만 입방미터의 지하수를 추출합니다. 그러나 비와 눈으로 보충될 수 있는 이 지역에 자연이 제공하는 물의 양은 45억 입방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나라의 미래를 훔쳐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지난 40년 동안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대수층과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군사적 비유를 사용하자면 이 상황은 군대가 탄약이 떨어져서 성체를 해체하여 돌을 탄환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탄약도 없고 피할 성체도 남지 않게 됩니다. 2026년 1월의 데이터는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전국의 대평균 용량이 약 35%인 반면 정권의 중심이자 1,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테헤란의 상황은 재앙적입니다. 도시의 주요 5개 댐 중 4개의 용량 수준은 6%에서 10% 사이입니다. 수문학에서 10% 이하의 수치는 일반적으로 사수량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수준의 물이 토사와 채정물과 섞여 있어 정화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수도에서 학교와 정부기관을 폐쇄하고 수압을 줄여 시간을 벌려고 하지만 위성 이미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까지 촬영된 이미지들은 라티안과 카라지와 같은 대규모 저수지가 이제 먼지 부덩이로 변한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가가 수도에서 더 이상 수도꼭지를 틀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정당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란 정권은 현재 이 절벽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배후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이란 혁명수비대, 즉 IRGC가 나라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물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보다는 IRGC의 궁합 부문인 카탐 알란비아, KAA가 수행한 궁적적이고 계획 없는 댐 건설에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란에는 60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댐들의 대다수는 환경 영향 보고서 없이 또는 가짜 보고서로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회사들에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예는 고트반드댐 재앙입니다. 카론강에 건설된 이 거대한 댐은 엔지니어와 지질학자들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소금도민 가차란 지층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댐이 물을 가두기 시작했을 때 그 아래에 소금을 녹였고 저수지의 물 염도가 바닷물보다 높아졌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든 이 프로젝트는 물을 저장했을 뿐만 아니라 카론강 하류에 수십만 에이커의 비옥한 농지를 염수로 관계하여 불모지로 만들고 수백만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를 말라 죽게 했습니다. 이란 전문가들은 이를 자해적 자살이라고 설명합니다. IRGC가 외부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그들은 콘크리트로 자신의 땅을 질식시키고 소금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물 위기를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공학적 범죄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생태 파괴입니다. 역사적으로 물 부족은 사회적 폭발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 없이 살 수 있지만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의 석유 부국이지만 물이 부족한 후제스탄주에서 발생한 가뭄 봉기는 앞으로 다가올 일의 예고편입니다. 농부들은 탱커를 막고 파이프라인을 공격하며 지방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IRGC는 전통적으로 외부 위협과 정치적 반대자로부터 정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물 시위에 발표하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노만을 부추깁니다. IRGC가 국경을 보호하는 대신 국내에 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사용해야 할 때 국내 전선의 붕괴는 완성될 것입니다.
보안부대의 주의가 분산되고 물류 자원이 외부 보안으로 전환되면 이란은 외부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란의 상황은 지정하게 변화하는 본질을 보여줍니다. 미사일 원자력 발전소, 대리군은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생존의 기초는 생태입니다. 이란의 예는 잘못된 통치와 자연에 대한 전쟁이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래성의 비유가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란은 뚫을 수 없는 성벽과 높은 탑을 가진 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의 기초는 모래입니다. 즉, 말라버린 강바닥과 소금이 덮인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모래가 무너지고 성은 그 무게로 인해 붕괴됩니다. 제재는 이란의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그 인프라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감염은 이란의 국가 구조를 생물학적으로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갈증으로 죽은 군대와 가뭄으로 파괴된 제국들이 가득합니다. 테헤란의 성직자들은 기도나 반미 구호로 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미 자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이 패배는 어떤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기가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가요? 기후과학자 나세르 카라미의 분석은 우리에게 이 상황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라미는 이란의 현재 수자원은 기껏해야 5천만 명의 인구만을 지탱할 수 있다고 쓴 현실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란의 인구는 빠르게 1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은 고갈된 자원을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구의 2배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불가능한 방정식은 국가를 급진적이고 굴욕적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정권은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가상 수입수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용어는 실제로 농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농지를 말리고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1979년 혁명 이후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자급자족 국가의 동화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저항 경제 교리는 무너졌고 식량 의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란의 식량 안보는 이제 외국 공급 업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는 사실상 주권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급자족 국가 교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제 호수가 죽었고 사람들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대겁톤의 유독성 소금이 바람이 불 때마다 소금 쓰나미처럼 수백만 명의 폐를 채우고 있습니다. 타브리즈와 우르미아에서 호흡기 질환과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스실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공포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고갈되면 정글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테헤란 거리에는 물 마피아가 등장했습니다.